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에 도움이 되고 싶은 춘삼촌 오늘 또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유의할 거는 그 대통령이 등장한 시점과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게 되는 시점, 그 두 개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보면, 자, 전두환은 언제 등장을 하게 된다? 무슨 사태로 신군부가 등장하게 되더라? 12 사태로 신군부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2 사태로 신군부가 등장한 이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군부 퇴진과 계엄 철폐를 요구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항의를 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돌아올 거다라고 시민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짧은 시기를 우리가 뭐의 봄이라고 이야기한다?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서울의 봄에 대한 기대도 무색하게 광주에서 계엄군이 시민군과 맞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군들이 계엄군에 의해 자행되어서는 안 될 일이 자행되게 되죠. 우리가 그거를 5.18 뭐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후에 누가 당선되게 된다? 전두환이 10대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0대 같은 경우에는 직선입니까? 간선입니까? 10대 간선이었죠. 어디서 뽑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11대 같은 경우에는 자, 개헌을 통해서 임기 몇 년? 7년 뭐로? 단임으로 두 번 다 직선이다 간선이다 간선으로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전두환이 언제 정권이 끝이 나게 된다? 우리가 영화 1987로 굉장히 유명해진 몇 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그리고 그 몰락까지 내용을 한번 전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두환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정권은 여러분이 지금 봤다시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피를 바탕으로 일어난 정권이에요. 좋은 의미의 피는 아닌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요거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영화로 보고 싶으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영화 써니를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정치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려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끔 유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뭐가 자주 나오냐면 전두환 정권 때의 유화 정책, 그리고 반대가 되는 무슨 정책? 강압 정책에 대는 관련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들이 잘 나오는데, 이 유화 정책을 두고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를 쓰기도 하냐면 3S 정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주로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정책인데,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거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끔 쓰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화 정책으로 첫 번째 뭐를 실시했냐면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를 시킵니다. 학생들부터 먼저 볼게요. 머리 두발 자유 없애요. 그 다음에 뭐도 없앴냐면 교복도 자유화 시킵니다. 그래서 영화 써니 보면은 막 머리도 자유롭게 하고 다니고 막 교복 말고 사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야구를 창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외여행 자유화를 시켜줍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 때 실시했던 유화 정책들이에요. 근데 강압 정책을 보면은 대통령에 반대되는 기사는 실지를 못합니다. 이른바 무슨 통제? 언론 통제를 시켜요. 이거를 두고 우리가 보도지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지침, 기준을 만들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운동 탄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청교육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유아정책, 요런 것들을 강압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써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얘기 나오죠. 그 제 얼굴 예뻤던 친구가 나중에 학교에서 일 생기고 나서 외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면은 머리도 자율이고 교복도 안 입고 다녀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어떤 내용 나오냐면은, 오빠가 학생 운동했다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집에 막 와가지고 있고, 그때 막 할머니가 담벼락에서 막 욕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이제 삼청교육대를 가는 거죠. 전두환 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전두환 정권 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초하고 전두환 정권 후반부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면, 전두환 정권 초반 때는요 좀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 중복 과잉 투자가 문제가 되면서 경제에 일단 타격이 와요. 그리고 79년도 때 우리나라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2차 석유 파동이 생기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권 때 1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동 지역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오히려 석유를 판매하는 나라에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됐는데, 2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 물가까지 상승됩니다. 이른바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무슨 상황? 위기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후반부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근데 기름값도 싸지고 회사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도 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도 끌어오기 쉽게끔 달러도 이제 싸지게 되면서 세계가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거를 우리가 삼저호황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런 3조 호황을 겪으면서 이때 있었던 문제점들이 후반부 때, 전두환 정부 후반부 때 이제 완화가 되면서 엄청난 초고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기술 집약형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이른바 6, 7, 80년대 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분들께서 젊음을 불사질러서 내 후손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 상황까지는 올라는 왔지만, 문제는 정치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을 찍어 누르며 대통령이 된 이승만 정권을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제부터 니네들이 직접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대통령 누가 뽑겠다. 국민들이 뽑겠다. 대통령 무슨 죄를 요구하고 나선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섭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뭐를 하고 계신 거다? 계속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는 끊임없이 혼란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부천에 있는 경찰서에서 정말 끔찍스럽게도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영화 1987을 보게 되면은 첫 내용이 이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과잉 고문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박종철이라는 분이 정말 학생운동에 깊숙이 관련돼 있고 핵심 간부라도 잡혀가서 고민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게 알아볼 게 있어서 갔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상에 경찰관이 앉아있고 박종철 학생님이 앉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찰이 너 불어? 이렇게 책상을 탁 치니까 그분이 하고 놀래서 죽었대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박종철 학생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살펴보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고문에 의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 이렇게 된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얼만큼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얼만큼 선을 넘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이제 니네끼리 대통령 뽑지 마라. 이건 문제 많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전두환 정권은 무슨 조치를 내놓냐면 4.3 호헌 조치라는 거랍니다. 호헌. 호헌의 헌은 헌법할 때 헌이고요. 앞에 호는요. 보호할 때 호예요. 뭐를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다? 헌법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개헌하겠다는 얘기야, 개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개헌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정치를 그대로, 대통령 선거를 뭐로 그대로 유지하겠다? 간선으로 유지를 하겠다. 직선할 마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대답일까요? 국민이 전혀 요구하지 않는 대답입니다. 이른바 정말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변명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 과정에서 학생이 한 명 죽었는데 자기들이 고문치사로 학생까지 한 명 죽었는데 이거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시위는 더 격렬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가장 컸던 그 국민 그 시위 중에 하나가 60국민대회라고 해서요. 정말 시민들이 다 뛰어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위도 한 지역 단위가 아니라 전국 규모로 터지게 되는데 이 시위 과정에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과잉 진압에 의해서 학생 한 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분이 또 누구냐면 이한열이라는 학생분이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4.19 때 한 분 돌아가셨죠. 김주열이라는 학생분 돌아가셨죠. 그죠? 지금 6월 민주항쟁인데 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시위 과정에는 이한열 학생님이 돌아가셨고 경찰의 과잉 고문으로 박종철 학생님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사람들 안 참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전두환은 국민들한테 대통령 선거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걸 들고 우리가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6.29 민주화 선언은요, 또 전두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노태우가 했어요. 같은 하나회 소속.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 간선제다, 직선제다. 직선제입니다. 간선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개헌을 통해서 몇 년 임기 5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한 번씩밖에 못하죠. 단임에 무슨 제로? 대통령 간선제 직선제. 네, 직선제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전두환 정권이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중등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박종철 학생님 고문치사 사건부터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4.3 호헌 조치,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 요 부분을 조금 많이 보죠. 자, 그래서 호헌 조치는 이거는 시민 시위대가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시위가 요거 두 개로 과격화되면서 6.29 민주화 선언까지 이끌어내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전두환 정권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요 부분도 간단하게 암기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꽤나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3조 호황. 원래 경제를 단원으로 묶는데 그거를 따로 안 뜯어내고요. 삼촌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때는 이승만 정권 때 경제정책 다 묶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도 박정희 정권 때 경제 그 마지막에 단원 따로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전두환도 지금 경제적인 부분 여기까지 다 합쳐서 지금 정리를 해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암기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2 사태로 등장한 신군부 세력들은 자,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앉히기 이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터뜨리고요.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10대, 11대 전부 다 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전두환 정권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민심을 너무 잃었기 때문에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정책? 유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무슨 정책도 동시에 실시한다. 강압 정책도 동시에 실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유화 정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 머리 풀어준다 그죠? 써니보라 그랬어요. 자, 자, 머리 두 발, 그리고 뭐 안 입어도 되죠. 그죠? 교복 안 입어도 되죠. 두발 교복 자유라 풀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 뭐 창단한다고 했죠? 프로 야구 창단. 자, 그 다음에 뭐도 유치한다고 했죠? 올림픽 유치. 자, 그 다음에 자, 뭐를 자유를 시켜준다. 써니 보면 마지막에 외국에 나가잖아. 자, 뭐를 해주죠? 그죠? 그죠? 해외여행 자유화를 시켜줍니다. 자, 강압정책 첫 번째 보도지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검열을 해줘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뭐를 통제를 하더라? 언론 통제를 하더라. 자, 두 번째 써니에 보면은 밤에 경찰들이 집에 옵니다. 오빠가 무슨 운동했다고 잡아간대요. 자, 오빠 그때 대학생이었죠? 그쵸? 무슨 운동 단합? 학생운동 단합. 자, 학생운동하다 잡혀가면 어디 끌려간다? 그쵸? 삼청교육대. 자,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경제를 전체를 살펴보면 초반 때는 자, 무슨 산업에 중복 과잉이 돼 있어서 3, 4차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부터 투자됐던 산업이죠. 무슨 공업에 중복 투자가 되면서 그죠? 중화공업에 중복 투자가 되고 중복 투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돈을 때려 넣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중복 투자, 과잉 투자 문제가 됐었고 2차 석유 파동 때문에 위기가 왔다가 후기에 자, 호황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와 하고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낮아서 호황이래요. 자, 몇 조 호황? 그죠? 3조 호황. 자, 3조 호황이 일어나고요. 자, 자, 뭐가 낮았죠? 첫 번째 기름값이 낮았어요. 저유가. 이자를 작게 줘도 돼요. 저금리. 자, 달러 가격이 낮아졌어요. 저달러. 이렇게 세 가지가 3조 호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초고도 경제 성장을 하고 반도체 같은 무슨 집약적 산업, 그죠? 기술, 집약형 산업을 육성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화 운동을 너무 단합한 데다가 국민들은 여전히 뭐를 원하고 있더라?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고 있더라. 그래서 시위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대학생 한 분이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헉 하고 죽었다. 이거 교과서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자, 누구 고문치사 사건? 그렇죠.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김주열 학생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4.19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헌법을 보호하겠다. 이른바 예전에 기존에 있던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헌법을 보호한다. 이건 일단 무슨 조치? 호헌 조치인데 몇 월 며칠 날에서 4월 3일 날에서 4.3 호헌 조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시위가 전국적으로 더 단위가 커진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언제? 6월 거의 끝이에요. 언제 민주화 선언이 있으면서 그렇죠.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자, 임기 몇 년? 5년. 자, 2번 못하죠. 단임. 자,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아요. 간선이에요.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 무슨제? 대통령제.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주로 육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3대 대통령부터 현대 대통령까지 한 번에 쭉 다 갈 겁니다. 근데 뒤에 대통령분들께서는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다 묶어놓고 그 중에 틀린 거 고르시오, 맞는 거 고르시오, 뭐 안에 박스 안에 내용 넣어놓고 어느 대통령 때 이야기입니까? 거의 이런 유형으로만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